바쁜 아침 오늘장 관전 포인트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장의 분위기를 좌우할 요인들 마찬가지로 오늘도 한 장으로 좀 그려봤습니다.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 속에서 간밤에는요 엔트로픽 쇼크가 완화되면서 미국의 기술주들이 반등했죠. 섹터 단에서는요 반도체주를 움직일 뉴스 외에도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수주 프로젝트 관련해서 현대차가 캐나다의 수소전지 인프라를 제안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큰 틀의 이야기 전반적인 지수 분위기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6,000선을 단 31포인트밖에 남겨두고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어제 이 헤드라인도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역대급 불장에 대차거래 잔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는 소식인데요. 대차거래는요, 투자자가 다른 투자자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주식을 빌려주는 거래입니다. 그렇기에 통상 공매도의 선행 지표로도 여겨지는데요. 23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이 대차거래 잔액이 149조 원대로 올라오면서 역대 최대를 찍습니다. 연초에 113조 원대와 비교하면 빠르게 31%가량 늘어난 건데요. 코스피 기준으로 지수가 연초 대비 38%나 오른 상황에서 대차 잔고가 늘어난 건 필연적일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통상 과열 신호로 풀이할 수 있는 대차 거래 잔액이 늘어난 건 경계 요인입니다. 그래도 시장 유동성은 풍부합니다. 유동성 신호인 예탁금은 다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보이시듯이 감소를 했다가 23일 기준으로 108조 원대까지 올라오면서 역대 최대인 111조 원대 수준에 한 발 더 다시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6,000피를 앞둔 상황 속에서 점검이 좀 필요하죠. 잠시 후 전문가와 함께 분석을 해보고요. 간밤 글로벌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한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표들 대부분 긍정적으로 끝났습니다. EWI ETF는요 3.7%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고 야간 선물 역시 0.8% 강세, 즉 오늘도 마찬가지로 출발은 상승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도체 이야기부터 좀 자세하게 풀어볼까 하는데요. 어제 글로벌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와는 달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신고가를 기록합니다. 오히려 우리에겐 호재라는 인식,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 우려가 호재라는 인식이 좀 작용을 한 건데 AI발 지형 변화를 지적한 시트리니 리서치의 글로벌 지능 보고서. 핵심은요, 고성능 AI가 화이트 칼라, 그러니까 사무직을 광범위하게 대체가 되면서 기존 소비 중심의 자본주의 모델이 붕괴가 될 거라는 내용이었는데 이 역시 좀 미리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드웨어 기업이기에 사실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신증권 역시 보이시듯이 AI의 효율성, 극대화가 될 때 구동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수요가 더욱 증가할 거란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시나리오에서도 한국과 대만, 엔비디아와 오픈 AI 등이 수혜를 입을 거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었는데요. 20만 전자의 100만 닉스라는 라운드 피겨 마디가를 좀 기록한 상황입니다. 증권가 전망을 보면 오히려 상단은 더 높습니다. 특히 최근에 나온 보고서일수록 상단이 계속해서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는 갈수록 반도체 투톱의 실적 전망이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신호로 풀이가 될 수 있겠고요. 어제 SK증권은요, 삼성전자 관련해서는 무려 30만 원을 제시하기도 했고 SK하이닉스는 160만 원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가장 먼저 SK하이닉스 목표가를 100만 원으로 올려잡았던 게 바로 이 SK증권이기도 하죠. 노무라도 아직 삼성전자는 29만 원, 그리고 SK하이닉스는 156만 원을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간밤에는요, CT가 전자닉스의 목표가를 올려잡았습니다. 삼성전자 목표가는요, 24만 원에서 2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올해 영업이익 전망을 무려 251조 원으로 강조를 합니다. SK하이닉스 목표가는요, 140만 원에서 155만 원으로 올려잡았고요. 하반기에 강한 HBM 그리고 서버용 DDR5 등의 수요를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당장 오늘장 반도체주 분위기에 영향을 줄 미국 반도체 흐름도 함께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강세를 보입니다. 0.6% 오르고 마감을 했고요. AMD가 특히 오늘장에서는 강했죠. 8.7% 상승. 다만 샌디스크가 4% 밀리는 등 메모리주는 좀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AMD와 그리고 샌디스크 내용은 좀 구체적으로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메타, 엔비디아에 이어서 AMD와도 대규모 계약을 체결합니다. 5년간 약 1,000억 달러 규모의 계약으로 보이고요. 앞서 체크해본 증권가 분석에서의 큰 맥락, 그러니까 AI발 인프라 수요를 뒷받침한다라는 그런 증거로 볼 수가 있는 또 다른 뉴스겠습니다. 마찬가지로 AI 인프라 기업인 국내 반도체주에게는 호재성 뉴스이기도 하죠. 그리고 낸드 관련주, 샌디스크가 밀렸던 이유, 배경에는 시트론의 공매도 소식이 있습니다. 시트론 리서치, 대표를 두고서는요, 월가의 현상금 사냥꾼이다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공매도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업황이 이렇게 좋다는데 웬 공매도인가 싶기도 합니다. 샌디스크의 공매도 결정 논리 함께 따라가 보면요. 핵심은 밸류에이션은 엔비디아처럼 받고 있는데 사실상으로는 커머디티, 상품이라는 겁니다. 낸드 업황이 정점을 향하고 있다고 언급을 하면서 웨스턴 디지털이 샌디스크 지분을 매각한 것, 여기에 낸드 관련해서 2018년 고점 때보다 2배 가까운 생산 능력이 준비되어 있다고도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ESSD, 기업 데이터 센터용 SSD 관련해서는요. 샌디스크가 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강자는 삼성전자가 더 싸고 좋은 제품으로 이 샌디스크의 고객을 뺏어갈 거란 분석까지 내놓습니다. 일단 웨스턴 디지털이 샌디스크 지분을 매각한 건 이미 그렇게 하겠다고 예고를 했던 부분이라 사이클이 정점이라서 매각을 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과도한 해석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CES에서 엔비디아가 새로운 저장 시스템으로 제시를 한 게 낸드의 활용이죠. 이를 고려하면 정말 업황 정점이 다가오고 있는지도 좀 반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입지가 샌디스크 공매도의 배경이라면 삼성전자에는 오히려 긍정적인 리포트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시트론 리서치, 앞서 공매도 특화라고 좀 묘사를 했지만 게임스톱 그리고 테슬라 등에서는 크게 실패한 경험이 있어서 이 리포트를 얼마나 절대적인 기준으로 바라볼 수 있을지도 마찬가지로 갸우뚱하죠. 결국 단기적으로 우리 반도체주 주가에 중요한 건 엔비디아 실적, 이 역시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고요. ESS 2차 전지주도 어제 강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슈 함께 확인을 해보면 어제 장 초반부터 이 내용이 좀 부각이 됐습니다. 그레그 스투베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이 차지 액트를 발의합니다. 이 차지 액트의 핵심은요, 원격 모니터링 기능을 지원하는 중국의 ESS 수입을 중단한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발의 단계이기에 가야 할 절차들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상황, 전개 상황 주시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관련해서 삼성증권은요, 이번 조치를 두고 중국의 ESS SI 시스템 통합 사업자를 정밀 타격하는 조치라고 봤습니다. SI는요, 배터리 셀 모듈만 파는 게 아니라 PCS, 그러니까 전력 변환 장치와 EMS,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엮어서 공급하는 업자를 의미하는데 문제가 되는 원격 모니터링 기능이 바로 이 PCS, 전력 변환 장치와 에너지 관리 시스템에 주로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진출한 SI, 그리고 중국을 견제하는 과정 속에서 셀보다는 부품 업체들의 수혜 가능성을 봤는데요. 이 SI로는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자회사 버테크를 언급했고요. 부품단에서는 한중 NCS, 신성 STS, 그리고 서진 시스템의 수혜를 언급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추가 호재 요인은요, 리튬 가격입니다. 중국 리튬 가격 함께 확인해 보시면요, 1월 고점의 부근에서는 좀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만 다시 반등을 하고 있죠. UBS가 리튬 공급 과잉 국면에서 재고 축적 단계에 진입을 했다고 분석하면서 어제 중국에서 리튬 가격 5%나 상승 마감합니다. 관세 불확실성을 상쇄한 미국의 중국 ESS 견제, 그리고 리튬 가격 상승세, 계속해서 ESS 그리고 리튬 관련주 추이 주시해 보고요. 금융주들은요, 어제 3차 상법 개정안 입법이 막바지에 돌입하면서 차익션성 매물이 나왔습니다. 다만 장 마감 이후에는요, 미래에셋증권이 역대 최대 규모의 주주 환원안을 결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배당 총액은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어났고요. 여기에 자사주 소각도 발표하게 됩니다. 대신증권에 이은 주주환원 정책에 시장은 좀 반응을 했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보시듯이 미래에셋증권 정규장 대비해서 6.5% 상승폭 키우면서 마감했고요. 여타 금융주들도 상승을 크게 준 건 아닙니다만 반등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모멘텀이 소강 국면에 들어가는 것 아닌가 하는 시점에서 나온 구체적인 주주환원책입니다. 현 시점 금융주 모멘텀은 어느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지도 바로 질문 던져보도록 할 텐데요. 이충원 대표와 함께 시장 분석해 보시죠.
네, 오늘도 시장을 움직일 뉴스들 자세하게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충원 밸류파인더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또 한 번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어제 20만 전자 그리고 100만 닉스 동시 달성에 우리 반도체주가 성공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수익권에 들어선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제는 수익 실현을 해야 하는 건지 고민이 커지고 또 증권가에서는 반도체 투톱을 두고 계속해서 증권가 목표가를 올려잡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없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신규 진입이 가능할지 고민이 드는 시점일 것 같은데 지금은 일부 차익 실현 구간이 맞는 건지 아니면 추세를 좀 더 믿어봐도 될까요? 일단 말씀 주신 것처럼 증권사들 국내뿐만이 아니라 이제 해외에 있는 증권사들도 목표 주가를 점차 이렇게 계속해서 상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상향의 근거에는 당연히 메모리의 상승 사이클이 지속이 될 거고 최소 3년 동안은 이러한 환경이 유지가 될 것이고 SK하이닉스로 놓고 보면은 기존에 예상을 했었던 실적 추정치를 이제 100조 원보다 더 높게 잡아가면서 멀티플까지 상향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주가가 지금 현재 사이클의 60% 수준까지밖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기조는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은 생각보다 미국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하지 않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 상승이 더 강하니 지금이라도 더 사야 되냐라는 이러한 의견들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내일 아침에 발표될 엔비디아의 2026 회계연도 4분기 실적이 아무래도 가장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투자 심리뿐만이 아니라 외국인들의 이런 투자 판단에 의해서는 그 심리가 굉장히 또 중요하게 작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고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굳이 지금 자리에서 팔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중 조절은 할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서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어떤 투자자가 지금 들어가는 거는 사실상 여기에서 상승 여력이 단기간에 어느 정도 되겠냐의 차이에서 좀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예전이나 2주 전이나 3주 전이나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우상향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마련이 되어 있는 거는 사실이나 이제 중요한 거는 이 100만 원에 들어가서 그러면 하이닉스를 110, 120만 원에 파는 그 10%, 20%의 이것 때문에 단기 조정을 내가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고민이 될 것 같은데 그럴 때에는 일단은 비중을 어느 정도 실어 놓되 근데 하락할 때마다 비중을 더 싣는 전략으로 들어가는 게 일단 상대적으로 내가 만약에 단기적인 고점으로 인해서 10%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라는 관점에서 좀 보셔야 좀 마음 편하게 좀 들어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언급해 주신 것처럼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내일 새벽인 만큼 이 실적 발표 내용도 계속해서 주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승세 아무래도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 보니 지수 자체도 계속해서 도장 깨기 하듯이 계속 100포인트씩 돌파해 나가고 있습니다. 6,000피를 정말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피 상승 여력 얼마나 더 있다고 보고 계실까요? 지수 상단을 조금 더 열어놔도 될까요? 지수 상단은 충분히 열어놓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들이 대체적으로 시가총액을 더 많이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근데 이제 여기서도 한 가지 또 봐야 될 부분이 의외로 삼성전자도 어제 이제 20만 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 5거래일간 외국인들이 또 3,300만 주 매도를 했거든요. 그 관점으로 보았을 때 그럼 외국인들은 이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환경 속에서도 왜 팔았을까? 물론 외국인들이 요즘 판다고 해서 주가가 다 하락을 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만한 거는 외국인들의 일부도 어쨌든 차익 실현의 관점에서 좀 비중 조절을 할 수 있구나라는 정도로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느낌이냐면 하락하면은 오히려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이러한 인식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코스피 6,000선도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당장 그 부분은 오늘에도 돌파를 할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항상 지금 이러한 시점에서 답변을 하기가 참 되게 모호하고 어려운 것이 신규 진입의 관점 아까 이제 질문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또 옛날을 생각해 보면은 뭐 오만전자, 하이닉스 20만 원일 때 그때 오히려 머뭇거렸었는데 이제 20만 원, 100만 원 되는 지금 시점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사야 된다라고 한다라는 말은 굉장히 또 좀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가 주식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식이 없는데 그거를 지금 내가 내 계좌에서 매수 버튼을 누르는 게 사실 그것도 사실 쉽진 않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했을 때 상승의 여력은 충분히 열려 있지만 이제는 수급적인 요인이 좀 더 강하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고민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증시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네. 뭐 과열 신호들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제 딱 눈에 띄었던 헤드라인 자체가 이 대차거래 잔고 추이가 늘어났다라는 내용인데 역대 최대 수준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 대차 잔고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의 선행 지표로 좀 불리다 보니까 과열 신호 아닌가 이렇게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한 시각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 대차 잔고가 이제 2월 23일 기준으로 좀 150조 원이 안 되는 수치인데, 이게 예를 들면은 뭐 100조 원이었다가 150조 원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난달 말과 비교했을 때 138조 원에서 한 10조 원 정도 늘어났다라고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10%도 증가하지 않은 건데, 이게 또 이제 와서 뭐 사상 최대 대차 잔고 규모고 뭐 이게 리스크가 될 것이냐라는 거는 결국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대차 잔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공매도가 되다 보니까 그 수급적인 이슈에 의해서는 당연히 리스크로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얘기가 이 138조 원이라는 돈도 적은 돈이 아닌데 왜 이거는 그러면은 1월 말에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이 지금 가격에 대한 부담스러운 것들이 좀 얘기가 나오기 때문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악재라는 관점보다는 악재가 될 수 있는 요소가 부각이 되었다가 좀 더 맞는 표현이고, 그리고 반대로 또 생각을 해보면은 투자자 예탁 자금이 그러면은 그 사이에 또 많이 감소했냐라고 하기에는 살 수 있는 금액도 많이 늘어나 있다라는 점에서는 이거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둘 다 이제 반반이라는 느낌에서 컵에 물이 반이나 있냐 반밖에 없냐 이 차이인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에서는 함부로 예단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수치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으로 지수 그리고 반도체 투톱에 대한 의견 들어봤고요. 반도체 업황이 워낙 긍정적이다 보니 반도체 큰형님들뿐만 아니라 아오인 소부장주도 슈퍼사이클을 누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1조 클럽에 새로 이름을 올린 소부장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증권사들도 관련 리포트 내놓고 있죠. 어떤 곳들이 있는지 아네스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단순한 협력사를 넘어서 이제는 대한민국 증시의 든든한 허리로 올라섰습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는 1년 만에 몸값이 2배 넘게 뛴 K소부장의 저력과 증권가 분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힘들었던 수치죠. 국내 반도체 100대 소부장 기업의 시가총액 합계가 135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작년 초와 비교하면 무려 149%나 급증한 건데요. 특히 시총 1조 원 기업이 넘는 1조 클럽 기업이 14개에서 34개로 늘어났습니다. 한미반도체는 소부장 최초로 10조 클럽에 입성하면서 대장주의 역할을 톡톡히 보여주었습니다. 이소페타시스는 1년 새 시총이 135%나 뛰었고 코리아 서키트도 무려 549%라는 경이적인 성장률을 기록했는데요. 증권가에서도 소부장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쏟아집니다. 하나증권은 메모리 가격 상승과 AI 수혜의 확산을 강조했고, LS증권은 지금의 상황을 단순한 사이클이 아닌 AI 에이전트 시대의 구조적 변환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한상증권은 역사적 레벨업에 자신 있게 동참하라며 강한 신뢰를 보냈는데요. 그럼 증권사들은 어떤 종목에 주목을 했을까요? 먼저 LS증권은 2026년 반도체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대폭 상향되는 사이클이 도래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디램 인프라 공사와 낸드 전환 투자의 수혜로 주목되는 유니셈과 하나 머티리얼즈를 꼽았는데요. SK증권은 이수페타시스와 코리아 서키트 같은 AI 기판 밸류체인은 물론 고주파와 내열성이 요구되는 테스트 소켓의 ISC 등 부품주들이 실적 레버리지를
일으키며 역사적 신고가를 새로 쓰고 있다며 주목했습니다. 마지막 하나증권은 그동안 소외됐던 소재 업종에 주목했는데요.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낸드 고단 비중이 커지면서 소재 사용량이 급증할 것으로 봤습니다. 신규 포거지를 제시한 PSK는 목표가 9만 원을 제시하며 HBM 투자 수익을 예고했고 원익 머티리얼즈 역시 독보적인 수익성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된 대표적인 종목으로 추천을 했습니다. 다만 모든 기업의 전망이 밝은 건 아니죠. 소부장 기업 3곳 중 한 곳은 여전히 매출 감소를 겪는 낙수 효과와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거대한 그늘 아래 벗어나서 독자적인 기술로 글로벌 고객사를 확보하는 기업만이 진정한 주연에 주목할 텐데요. 어떤 기업들에 투자해야 할지 분석까지 자세히 들어보시죠. 지금까지 안혜수였습니다. 워낙 반도체 업황이 긍정적이다 보니 반도체 큰형님들뿐만 아니라 소부장주들로도 온기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드는 시점, 그러니까 드는 고민에 대한 부분을 질문을 드리도록 할 텐데 소부장주 모두 온기를 누리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반도체 대형주 단에서의 증설 사이클과 관련된 계획들이 나온 상황이거든요. 얼마나 더 모멘텀이 남아있을까요? 결국은 또 어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가주냐에 따라서 그 아랫단에 있는 기업들의 주가 향방도 당연히 상관관계가 높겠죠. 요즘에는 또 소부장이나 이런 ETF 같은 것들이 또 잘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부분이 있을 텐데 일단은 어제 좀 가장 좀 눈에 들어왔었던 종목은 하나비전이 주가가 29% 급등하면서 신고가를 또 달성을 했다라는 거. 우리가 이제 하나비전이라고 하면은 뭐 한미 반도체하고 지금 그러한 예전에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았었던 기업이었는데 이제 한미 반도체도 최근에 이제 주가의 흐름이 이제 나쁘지 않았다라는 점, 최근에도 또 신고가를 같이 달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뭐 에칭가스 프리커서 쪽에 한솔케미칼이나 낸드 쪽에 테스, 그리고 증착하는 원익 IPS, 뭐 노광장비라는 PSK 같은 기업들도 최근에 증권가에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반도체 관련한 소부장들의 기업들 중에서도 실적 개선 가시성까지 높은 기업들이, 그리고 또 애널리스트들이 계속해서 커버를 하면서 목표 주가를 올려가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아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시점에서 뭐 소부장 했을 때 반도체 이제 시가총액별로 보면은 스몰캡 기업들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지금 이렇게 반도체 같은 빅사이클이 형성되고 있는 기업들에서는 스몰캡 기업들도 좋겠지만 미들캡 이상의 종목들이 오히려 더 탄력을 많이 가져가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뭐 한솔케미칼이나 테스, 원익 IPS, 그리고 뭐 PSK 같은 기업들도 계속해서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소부장주까지 엮어서 함께 진단 들어봤고요. ESS 이야기 어제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았어요. 미국 의회에서 중국 ESS를 견제하는 법안이 발의가 됐다는 소식 속에서 ESS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ESS 사실 관세 우려가 좀 있었어요. 네. 중국의 관세율이 내려가면서 우리나라 업체들의 경쟁력, 가격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니냐라고 봤었는데 지금 점유율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중국 업체들의 점유율이 압도적인 상황 속에서 만약에 정말 견제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 업체들이 수혜가 가능한 거 아닌가요? 네, 일단 뭐 중국산을 이제 안 쓰게 수입을 금지시켜 버리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ESS 관련해서 미국 시장에 진출을 많이 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른 수혜가 주목이 된다라는 게 요지인 것 같고, 북미 시장에서의 국내 기업들의 점유율 확대뿐만이 아니라 뭐 데이터 센터나 재생에너지 전력 수요에 대한 수혜,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특히 배터리 셀업체들이 실적이 안 좋은 상황인데 그거를 ESS 북미 시장에서 만회를 할 수 있는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이 되었다라는 점에서는 어제 또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반응이 나온 것 같고, 그 배터리 셀업체들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증권가에서 ESS 쪽에서 많이 얘기가 나오는 종목은 서진 시스템이라는 기업도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우호적인 환경은 계속 조성은 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리튬 가격이 반등을 하고 있던데 이것도 2차 전지주한테는 호재겠죠?
리튬 가격이 보통 중국 쪽에서 올라가게 되면은 예전에 2차 전지 관련 업종들이 주가가 바닥에 있었을 때 그나마 반등의 트리거로 나왔었던 게 리튬 가격 상승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튬 가격 추세까지 엮어서 주시해 보도록 하고요. 금융주까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모멘텀 속에서 최근 강하게 흐름을 이어갔지만 아무래도 이벤트가 지나가는 구간이다 보니 금융주들 차익 실현성 매물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보니까 미래에셋 증권이 또 자사주 소각 그리고 주주환원과 관련된 내용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프터마켓에서 관련주들 상승폭을 크게 주고 끝난 건 아니지만 반등하는 모습이었는데 증권주 그리고 금융주 진단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계속해서 모멘텀이 나왔었고 최근에는 보험까지도 주가의 상승 랠리가 나오면서 자사주 높은 비율의 대표적인 섹터들 증권주, 지주, 보험사까지도 주가가 대부분 다 순환매로 올라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미래에셋증권의 자사주 소각 결정이 어제 나왔는데 이게 많이 올랐으니까 누군가는 파는 거를 이제 재료 소멸로 볼 수도 있고 세론으로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는 있겠지만 명확한 상법 개정안 처리가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지켜봐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지금 정부의 기조가 증권시장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력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기다려왔던 소식이 나왔으니 끝났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정부의 기조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이 모멘텀이 아무래도 결국은 제일 중요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계속해서 좀 중요도를 두면서 그냥 끝이 아니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유자들은 계속해서 가져가는 관점으로 저는 가시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금융주도 신규 접근은 좀 어려운 상황인 건가요? 신규 접근이면은 저는 약간 조정이 나왔을 때 들어가는 게 좀 더 룸을 좀 더 내가 만약에 하락을 했을 때 버틸 수 있는 룸을 가져갈 수 있는 체력적 여건이 생기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과 관련된 내용들 이충원 밸류파인더 대표와 함께 진단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경제TV는 도약하는 한국 증시와 투자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